네, 오늘 글로벌 증시는 뭐 악재가 거의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호재가 참 많았던 뉴욕 증시 흐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 발표와 더불어서 미국의 경기 지표들도 상당히 좀 개선세를 나타냈고요. 보다 자세하게 간밤 나왔던 글로벌 증시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민 캐스터 오랜만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도 호조세를 보이면서 이제 뉴욕 증시는 최고가 랠리를 새해 첫날에도 보이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FOMC 회의 지난해 12월 나왔었던 그 의사로 원래는 오늘 발표되기로 했었지만 이제 1월 1일이 이제 껴있다 보니까 내일로 미뤄졌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경제 지표와 시장 관심이 이제 통화 정책 이런 부분에 쏠리고는 있는데 먼저 간밤 나왔던 지표들부터 먼저 함께 좀 살펴볼까요? 네, 이제 간밤에 미국의 이제 경제를 이끄는 두 부문입니다. 고용 그리고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특히나 고용 지표가 크게 좀 호조를 보이면서 시장 상승 최고치까지 좀 이끌어주는 동력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발표된 지표 상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미국 경제를 이끄는 두 부문 고용과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제조업 지표는 시장 예상은 소폭 밑돌았지만 고용 지표가 개선세를 보였는데요. 이제 지난 12월 28일자로 마감된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22만 2천 명으로 월가 예상치 22만 5천 명을 하회했습니다. 이 3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면서 시장 상승 지지력을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지난 12월 고용 지표가 개선세를 보이면서 호조를 보이자 시장에서는 어느 때보다 이 지표에 주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11월경 역사적 저점 수준까지 내려왔다가 그러다 12월 초 다시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우려를 키웠는데요. 이후에 이제 3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면서 이전 수준으로 다시금 복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오늘 발표된 미국의 12월 제조업 지표는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그래도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는 모습인데요. 이 단순한 수치보다는 꾸준한 회복세에 더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IHS 마킷에 따르면 12월 미국 제조업 PMI 최종치는 52.4로 전월 확정치인 52.6에서 하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발표된 예비치인 52.5선도 밑도는 모습이었는데요. 아시다시피 PMI 지표는 50선을 기준으로 경기 확장과 위축을 가늠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작년 50선을 밑돌면서 제조업 둔화가 시장을 강하게 짓누르는 모습이었는데요. 12월을 기점으로 52장을 꾸준히 웃돌면서 그래도 이전처럼은 우려가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 IHS 마킷의 수석 분석가는 미국 제조업이 지난 여름부터 지속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는 이제 2019년을 시작할 당시보다는 부진하게 흘러가는 흐름이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이번 4분기 2019년 초 이후에는 가장 좋은 수치로 발표됐다라고 말을 하면서 꾸준한 회복세에 더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자 수 감소세를 나타냈다라는 점 그리고 미국의 PMI 제조업 지표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IHS 마킷에서는 이제 한국의 제조업 보고, 동양 역시나 보고서를 내놨는데 한국의 제조업 경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가 나오고 있나요? 네, 한국의 제조업 경기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놨습니다. 미국의 결과와는 조금은 상반된 느낌인데요.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시나 자세한 사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한국 제조업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역시 IHS 마킷에서 내놨는데요. 꾸준히 회복세를 보여오던 한국의 제조업 지표 이제 12월 50선을 넘어서면서 안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IHS 마킷 조사에 따르면 12월 한국의 제조업 경기가 11월 49.4에서 12월에는 50.1로 개선세를 보였다라고 발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는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IHS 마킷은 생산과 신규 주문이 모두 2018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지역 신규 수출 주문이 2018년 6월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해외 고객사의 사업 활동 그리고 수출 수요 모두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특히나 자동차 그리고 전자 분야를 필두로 신제품이 출시되면서 4분기 한국의 제조업 경기가 명백하게 양호한 흐름으로 돌아섰다고 해석을 하는 모습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간밤에 나왔던 지표들과 그리고 한국의 제조업 경기 지표, 한국의 제조업 동향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제 뉴욕 증시 살펴보면 이제 뉴욕 3대 지수는 뭐 계속 지난해
12월부터 연일 사상 최고가를 돌파를 하는 흐름을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는 좀 나홀로 좀 소외되는 양상이기는 해요. 지금 보니까 2018년도에 최고가를 기록을 하고 지금 현재는 한 100포인트 정도 밀려난 위치에 있는데 이에 대한 좀 리스크 요인들도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3대 지수 최고치 랠리에만 지금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이제 러셀 2000 지수가 3대 지수와는 좀 상반된 흐름을 보이면서 리스크 대비에도 좀 철저해야 한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러셀 2000 지수 마감 지수를 좀 살펴보자면요. 0.1% 하락하면서 1666포인트 선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러셀 2000 지수 소폭 하락하면서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모습인데요. 2020년 1차 거래에서 대형주도가 큰 차이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 이유로는 이제 오늘 발표된 제조업 지표가 소폭 부진한 점을 또 꼽고 있고요. 또 대선 후에 이제 무역 관계가 불안한 점, 또 그리고 연말 쇼핑 시즌 여파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기사가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이 마켓워치에서는 미국의 경제 성장과 소비 지출이 현재는 잘 버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세계 제조업 부문의 약세는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진단을 하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이제 오늘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독일의 제조업 지표 역시 전월 대비 하락한 점을 좀 꼽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내년 대선 이후 2차 무역 협상의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1차 합의로 인한 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섞이면서 중소형, 특히나 소매 유통주가 부진했다라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또한 이제 오늘 이제 업종별 상황을 좀 살펴보자면 자재와 생필품이 조금은 부진한 모습인데요. 이제 연말 아마존을 비롯한 온라인 유통업체들이 독식한 쇼핑 시즌이 지나고 소매 유통업종들의 실적을 기반으로 목표 주가가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중소형주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만큼 최고치 랠리에도 이 리스크 대비에도 여전히 관심을 기울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 최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와중에 이제 중소형 스몰캡주, 이제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는 그 흐름에 좀 동조하지 못하는 양상 보이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유념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이슈 하이라이트 허정민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